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 거. 홍해는 색깔이 빨개? 그래서 이렇게 빨개? 네. 아 진짜 빨갛네 저기는. 근데 홍해 사진을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아유 예쁘다. 정말 이쁘죠. 네. 정말 이쁜 바다예요. 정말 파랗기가 이를 데 없는. 이 정도면 에메랄드 해 아니에요? 네, 에메랄드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왜 홍해요 근데? 왜 홍해냐? 노을 때 봤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노을 때 보다기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이제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원래 하던 오늘은 이제 글로벌 이야기, 세계 이야기 중에 네, 요즘에 제일 또 심란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핫플레이스죠. 말 그대로 이제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 뜨거운. 네, 뜨거운. 예. 네, 뭐 미사일도 터지고 로켓도 날아가고 하는 뜨거운 곳 몇 군데 있는데 네. 그 중에 뜨거운 바다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요 후티, 예, 예멘 뭐 이쪽 있는 예, 데죠. 네, 홍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거긴 수에즈랑 이어진. 그렇죠. 네. 그 정도 알면 다 아시는 거네요. 아 그래요? 물동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예, 뭐 이미 다 끝났습니다. 세 줄 요약 다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말씀대로 네. 이제 뭐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후티라는 이야기도 제가 한번 따로 드렸었는데 작년 말 올해 초 계속해서 이제 후티가 이제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미사일, 네. 드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영국이 이제 네. 뭐 공습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 요 지도에서 보시는 곳이 이제 홍해죠. 말씀하신 대로 요 예멘 서쪽,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집트, 그다음에 수단, 네. 에리트리아, 그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 이제 지부티까지 있는 좀 더 크게 해서 볼까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네네네. 예, 진짜 레드시군요. 예, 여기가 이제 레드시입니다. 보면 홍해. 예, 붉은 붉은 홍자를 써가지고 이제 홍해인데, 하여간 이 지역이 요즘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지역은 뭐 여기 지도에서 보면 위 상단에 수에즈 운하가 보이죠. 보면 네, 네. 예, 수에즈 운하 때문에 수에즈 운하 가려면은 일단 다 요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로 가야 되니까 네. 세계 물동량의 한 12%. 아유. 예, 요 이렇게 조그만 바다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 정도가 지금 이동을 하는 지역이에요. 워낙 여기가 루트가 좋죠. 그렇죠. 최단 코스니까. 네. 여기 이제 우리 고속도로 올라가려면 거기 들어가는 IC 같은 이제 그런 곳인데 후티가 이제 뭐 대부분 선박들은 다 서방 국가들 거니까 공격을 하고 있고 재밌는 점은 유조선은 잘 안 공격해요. 자기네도 기름 팔아야 되니까. 뭐, 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지 만만한 컨테이너선들을 이제 공격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껏 잡아놓은 인플레이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류비 상승하고. 예.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제 수에즈를 못 가면 방법은 다시 이제 희망봉. 희망봉을 돌아가는 거죠. 희망을 보고 이제 또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23년하고 24년하고 작년 초 올해 지금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점이 이제 배들이라 보면 되겠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까맣게 보이는 이 선으로 보이는 지역이 정말 물동량이 최고로 많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이쪽이 여기가 인도죠, 스리랑카. 예, 여기 인도양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대부분 수에즈 운하 근처로 빼곡하게 몰려와서 요 수에즈로 지나가든지 아니면 요 사우디아라비아 끝쪽, 요 이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싣고 다시 나오든지 이렇게 가지. 이 남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배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주요한 항로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24년 초를 보면 뭔가 달라졌죠. 훨씬 짙어졌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쪽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예, 뭔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예멘 쪽 갔다가. 예, 아이고. 예, 그래서 오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 선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았는데 흐름이 쫙 보이는 거죠.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 선사들이 이제 야 위험해서 더 이상 안 돼. 저기 지나가면 보험료가 10배도 더 줘야 돼. 라고 해서 라고 해서 이제 희망봉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보면은 아예 크게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아예 크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희망봉 통과 선박은 지금 한 200% 2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라고 네네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선사, 뭐 일본의 이제 YNK 같은 경우도 대형 선사인데 자기가 보유한 모든 선박들은 다 홍해에 진입하지 말라고. 예, 돌아서 희망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운송 시간 2배, 기름값 2배, 그러면 당연히 그게 다 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괜히 저기 갔다가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보상도 못 받을 것 같고 이 동네 잘못
일 틀어지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보험료를 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참 그래도 무서운 거죠. 예. 아니 근데 이 홍해라는 데가 네. 이게 진짜 그 빨간색 바다라 홍해인 거고 예. 홍해인데 이제 파랗게 표현해놨죠. 여기가 이제 원래 옛날에는 그 운하 없을 때는 딱 거기가 그냥 막다른 골목이었던 그렇죠. 거죠. 거의 막다른 골목이었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가서 집 내려서 낙타에 실어가지고 네. 이렇게 가던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는 이제 그러한 곳이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교류는 꽤 옛날서부터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라는 지역은 이제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바다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여기 지부티. 네네. 예, 입구에 딱 가로막고 있죠. 지부티, 에리트리아, 수단, 그다음에 이집트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끝에 올라와 보면은 양쪽이 갈라지잖아요. 네. 갈라져서 이쪽으로 가면 스웨즈로 음. 가는 거고 요 동쪽으로 가면은 예전에 저희가 이스라엘, 요르단 이야기할 때 요르단이 항구가 있냐 없냐. 그 작은 아바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보면은 석유 나오는 땅이랑 바꾼.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맞은편에 바로 이스라엘의 에일라트 음. 항구가 이제 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딱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꽤 길어요.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다 지나가잖아요. 길이만큼 해당되니까 길이로 보면 한 1930km, 홍해 길이가요? 예. 한 2,000km 되는 거예요? 2,000km 가까이 됩니다. 보면은. 아유,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위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에즈 운하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 앞 남쪽에 요 좁은 지역 네.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브 알 만데브라는 이름의 해협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아랍어로 보면은 이제 눈물의 문. 예, 아마 요 지역을 이제 항해하는데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눈물이 찔끔 나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가 눈물의 문이라는 뜻인데. 네네. 저기만 막으면 그냥 막힌 바다였네 옛날에 완전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요 길로 지나가야 되는데 요 예멘을 지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데가 후티 친구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여기서 알짱알짱 되면서 막으면 뭐 그냥 다 막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뭐 동쪽도 있지만 주로 서쪽에 이제 뭐 발달한 게 많은데 갑갑한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좁아요. 예, 여기 바브 알 만데브 해협 같은 경우는 한 폭이 그러니까 몇 킬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눈으로 보면 딱 보이죠 보면. 보이겠네 서로. 예, 그냥 뻔히 보여요. 날씨 네. 좋은 날은. 그래서 한 40km? 40km요? 네, 4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호르무즈 해협, 여기 이제 우리 맨날 네네네. 요 이란이 하는 여기가 이제 한 54km니까 여기가 더 좁다. 예, 여기 그 바브 알 만데브 해협이 더 좁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게 성경에 좀 등장한 데가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 그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뭐 출애굽. 네네네. 예,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이야기죠. 이집트에서 이제 예, 모세가 탈출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이제 몰고 네. 이제 막 이제 가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쫓겨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네. 갑자기 이제 바다가 벽처럼 네. 쫙 서면서 길이 갈라져서 네.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역사적으로 뜻깊은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건넌다를 따져 보면 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 성경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뭐 역사이긴 한데 상징적 의미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네.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맞냐? 그러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SF 소설 작가로 되게 유명한 아이작 아시모프, 네. 파운데이션 뭐 이런 네, 거 네. 이제 그 양반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약 구약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가 가보거나 다른 문헌을 통해서거나 뭐나 과학적으로 챙겨보고 해서 정말 이만한 두께, 신약 한 1,500페이지, 구약 한 1,5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한 3,000페이지 두 개 합쳐서 네. 책이 있어요. SF. 어.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으로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이상한 거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씩 따져보는데 정말 이만한데 거기서도 이제 보면은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넜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사람들이 많이 해보고 과학적으로 뭐 여기 바람이 많이 부니까 특정 방향이 바람이 어느 정도 불면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갈라지지 않을까? 라고 시뮬레이션도 해보는데 이게 쉽지 않다.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게 아니고 홍해가 아니고 지금 여기 나일강 하류거든요. 네.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니까 막 갈라지잖아요.
하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일강 하류 지역 곳곳에는 호수, 그다음에 습지, 늪지 뭐 이런 게 이런 있겠죠. 것들이 많이 발달해 네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팀사라는 이름의 아마 요 호수일 텐데요. 요 호수를 건너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라는 정도로 요즘에는 이야기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갈대 이야기도 나오는데 바다에 갈대 안 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거는 뭐 마음 속에 있는 거겠죠. 네. 네. 하여튼 홍해 바다 그 넓은 바다를 가르기는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같은데 뭐 네. 어떻든 간에 자고한 것도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네. 성경 전체에서.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 거, 홍해는 색깔이 빨개? 레드스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빨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빨갛네 저기는. 근데 홍해 사진을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아유 예쁘다. 정말 이쁘죠. 네. 정말 이쁜 바다예요. 아주 정말 파랗기가 이를 데 없는. 이 정도면 에메랄드 해 아니에요? 네, 에메랄드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보면은. 왜 홍해요 근데? 왜 홍해냐? 노을 때 봤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노을 때 보다기보다는 네. 이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이제 남주류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우리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긴 뭐 바다 톱밥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이런 남주류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요 해협의 요 앞쪽, 그러니까 요 지금 예멘 요 섬들이 모여 있는 쪽 네. 있죠. 요쪽 지역에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뭐 여름철에 되면 우리 남해안 이런 지역에서 네. 적조 현상 있죠. 네, 적조라는 게 뭐예요? 그 이렇게 무슨 조류 같은 애들이 막 번지면 과다 번식해서 죽으면서 이제 용존산소를 없애는 게 적조 현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과잉 번식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일부 지역이 때때로 이렇게 빨갛게 변해요. 적조 현상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홍해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조가 심해서 맨날 적조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냥 어쩌다 이제 빨갛게 본 거 그 사람이 이제 야 거기 빨갛더라 뭐 이러면서 말이 좀 이어졌나 번지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좀 근거가 아니요 이런 바다를 보고 이제 어떻게 홍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력한 썰은 혹시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흑해 이야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 뭐 고구려 벽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동서남북을 지키는 이제 수호신들이 있잖아요. 뭐 청룡, 뭐 백호, 자청룡 우백호, 예. 북주작 남 뭐더라? 예,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현무, 예. 북현무, 뭐 남주작 이렇게 그래요.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면은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야기할 때 북쪽이 이제 검을 현자를 써가지고 네. 북쪽은 검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방색 같은 데서도 그렇죠. 다 방위가 있잖아요. 방향에 따라. 근데 옛날 고대 그리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색깔을 통해서 이제 방위를 표시를 했는데 그리스도 북쪽은 검은 쪽.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바다 흑해. 네. 예, 그래서 블랙시. 그러면 남쪽에 있는 바다 홍해죠. 그래서 레드시. 그렇게 부른 거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남쪽에 있는 바다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 바다. 라고 했는데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레드시, 블랙시 이렇게 하면서 흑해, 홍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빨간색 바다라고 이제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다. 진짜 예쁘네. 진짜 예뻐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그 네옴시티뿐만 아니고 이 홍해 관광 사실은 네옴보다도 홍해에 더 진심이에요. 예, 근데 상당히 기대해 볼 만큼 아름다운 바다인 것은 분명합니다. 보면은 거기는 뭐 이렇게 저 파도 이런 것도 별로 없겠네요. 잔잔하겠네요. 워낙 땅 안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바람은 많이 불어요. 바람 많이 불어요. 네, 바람은 많이 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깊어요 또. 그 좁은 데니까. 네, 깊어요. 왜 깊냐면은 이 바다가 찢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땅 모양 보니까 딱 그 갈라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와 여기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판구조론, 때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요 홍해가 요 판이에요. 아라비아 판하고 아프리카 판의 경계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보면 리프트밸리라고 그러죠. 동아프리카 뭐 리프트밸리라고 그래가지고 요 동아프리카 동쪽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아 거기도 판이 좀 다른 예, 예. 달라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여기 보면 소말리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 지역이 저 밑에서부터 쭉 와서 아주 거대한 구조곡 이렇게 푹 파인 거대한 계곡이잖아요. 그래서 그레이트 밸리라고 리프트 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지역인데 이제 19세기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질학자들이 가서 발견을 했죠. 그러니까 저 밑에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뭐 빅토리아 뭐 호수라든지 네네. 이런 데 있는 것들이 다 이 구조곡 때문에 발생한. 근데 이게 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데 홍해가 이제 그 한 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홍해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바다예요. 아 생긴 지가 뭐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봐야 억 단위 안 가고 한 5천만 년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제 이 수에즈 요 같은 경우는 더 늦게 생긴 거죠. 여기 이제 수에즈가 네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년 정도 그때 이제 찍 찢어진 거죠. 보면 조금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매년 뭐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15mm씩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15mm. 예, 1.5cm씩. 상당히 꽤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한참 지나면 이제 1.5cm니까 100년만 지나도 1.5m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홍해는 넓어지고 있다. 네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붙어있던 게 쭉 찢어지면서 네. 가운데가 상당히 깊게 이제 상처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는 평균 수심이 490m 정도 돼요. 네? 그 땅과 땅 사이 그 좁은 바다가? 네, 평균 수심이 49m가 아니고 490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진하게 표시된 게 짙은 색으로 표시된 게 깊은 바다잖아요. 바다. 상당히 깊게 보이는 지역이 여러 곳 있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일 깊은 곳은 3,000m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우리 황해 서해 쪽이랑은 서해 쪽은 다르죠. 서해야 이제 정말 50m 내외, 네. 깊어봐야 100m,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좁지만 깊은 바다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물고기도 되게 다양해요. 깊은 물고기, 뭐 네. 깊은 데 사는 거, 얕은 데 사는 거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홍해가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그 하천이다 그러면은 뭐 들어오는 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강이 없어요. 아, 이 바다로 강이 안 이어져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강물은 굽이굽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네네. 다 우리가 그래서 비의 끝은 바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한국에서 통용되는 이야기고 이 뜨거운 이 중동 지역 여기서는 안 통합니다. 바다가 없구나. 바다가 없어요. 참 바다가 아니라 강이 없어요. 강이 없구나. 예. 그러니까 비도 거의 안 내리잖아.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200mm, 그러니까 20cm씩 계속 그 날아가는 거 증발되는 거예요. 바닷물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이게 정말 홍해가 막힌 바다였다면 사해처럼 엄청 짜지고 수심도 정말 더 한참 낮아졌을 텐데 요쪽 그 남쪽 지역 있죠. 네. 요 아덴만에서 들어오는 요쪽 지역에서 이제 물이 계속 유입이 되는 거죠. 보면은 요 통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브 알 만데브 요 해협을 통해 가지고 물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채워주는 그런 이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제 바람이 되게 세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모래 폭풍도 이렇게 쫙 이제 이게 모래가 이렇게 모래 폭풍이죠. 야. 예, 장어만. 저렇게 불어요? 예, 한번 불면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예, 이렇게 이제 부는데 주로 이게 이제 남쪽 지금 아덴만 주변 지역에서는 북쪽으로 바람이 불고 또 저 북쪽에서는 수에즈 쪽에서는 또 남쪽으로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운항하기가 옛날 그 범선으로는 힘들었겠구나. 예,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짠바다다. 염도가 좀 높군요. 염도가 높아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바닷물 염도는 이제 퍼밀이라고 그러죠. 네. 예, 퍼센트가 아니고 퍼밀. 네네네. 예, 그래서 땡땡 두 개가 붙는. 네, 맞습니다. 예, 그건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바다 평균이 한 35 퍼밀 정도 되는데 여기는 40이 넘어요. 그래요? 예. 잘 뜨겠네. 네, 잘 뜨죠. 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짠물이 이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제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의외로 물 순환 자체는 좀 꽤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20년 정도면 이 홍해 안에 있는 물들이 다 교체되는 예,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양을 이제 계산을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네네. 그래도 한 20년 정도면은 다 바뀌더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또
은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바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여기가 이제 찢어진 이제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판 사이에서 이렇게 찢어지다 보니까 네네. 밑에서 저 밑에 있는 멘틀 이쪽에서 계속 용출이 돼요. 여기도. 예, 저 대서양에 있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막 블랙 스모크 나오는 네네네네. 그것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가 가운데 요 홍해 가운데서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런 지역은 이제 멘틀에 있던 이제 여러 가지 광물질들을 유황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뭐. 그렇죠. 뿜뿜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망간 단계처럼 네. 이제 이런 이제 퇴적물들이 곳곳에 쌓여 있어요 바다 밑에. 아, 그래서 자원이? 예, 자원이. 그래서 일반 바닷물에 있는 것보다 한 1000배 농도로 이렇게.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수심이 얕은 지역은 이렇게 고체 상태로, 수심이 깊은 상태는 이제 반 고체 상태로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끄집어내면 그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진짜 뭐 석유도 있고. 네, 뭐 석유 가스 다 있습니다 여기. 야, 축복 받았네 여기는. 그러니까 뭐 알라가 그래서 이 신이 있다면 이제 정말 한쪽 그거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인데 한쪽은 이제 미국, 한쪽은 사우디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서부터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항해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항해하기는 좋은 지역이 아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바람들이 이제 많이 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섬들이 많잖아요. 네. 예, 요 지역들은 이제 암초들이 많아요. 요 지역들은 그러니까 해변가들이 암초들이 되게 많은데 이 암초가 뭐냐면은 돌멩이도 있지만 네. 산호초가 대량으로 서식을 합니다 여기. 산호초가 많이 살아요? 네, 산호초가 세계에서 지금 그 호주 북쪽에 있는 베리얼 리프라고 그러죠, 그레이트 이제 네. 대호초라고 부르는 이제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북반구에서는 가장 많아요. 현재 남아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 홍해일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항해하기는 안 좋고 뭐 걸리는 게 많은 거죠. 그런데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 예. 인기 지역이에요. 인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이집트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가 이집트 여행 간다 그러면 피라미드, 역사 유적 이런 거 보러 가시는데 그런 거 말고 이쪽 지역에서 이제 그 스킨스쿠버 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많다라고 네네.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해는 관광 차원에서도 되게 할 만한 그런 지역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저희 그 아버지가 네. 사우디 저 일하러 갔다 오실 때 네. 산호초를 그렇게 사오신 네,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기념품으로 많이들 들고 네. 오셨어요. 근데 나는 사우디 그 사막에 네. 산호초를 그렇죠. 사오셨나 했더니 예, 사우디 보통 예전에 가셨던 분은 여기 요쪽에 그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죠. 네. 홍해에 접하는 제다. 네. 제다로 이제 보통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네. 여기저기로 이동하셨으니까 제다가 이제 홍해 주변의 도시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오셨던 분들은 저도 기억나요. 그런 거 이제 그 네. 산호 이제 기념품으로 이제 많이 사오신. 기념품으로 사오신 게 그거랑 이제 또 하나가 장미석이라고. 네. 그건 아마 사막에서 아마 무슨 바람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이 되나 봐요. 그래서 딱 모래로 깎아진. 뭐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진짜 장미처럼 보이는 예. 그런 것도 사오셨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홍해 같은 경우는 아까 수심도 깊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물도 좀 따뜻한 편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산호가 뭐 많이 살았구나. 듀공 사람 옛날 인어 이제 인어 멀리서 네, 보면 네. 인어인 줄 알았던 듀공도 여기 살고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상어도 여기 살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무 데서나 또 스킨스쿠버 하기엔 좀 위험한 그런 지역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기 지금 아까 정프로님이 이쁘다라고 네. 하는 이게 지금 사우디가 이제 아마 추진하고 만들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만 하죠. 와, 이 정도면 뭐 사실 몰디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네. 이 예쁜 바다에 근데 이렇게 싸움들이 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는 전통적으로 이제 역사의 바다라고도 또 불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뭐 기원전 뭐 수천 년까지 올라가는데 이집트 기록으로 보면은 기원전 2000년 기록,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부터 네네. 이집트 배들이 이 지역을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가지 무역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000년,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 바다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인도양으로 나와서 인도까지 갔다 왔다 하는. 그럴 수 있겠어요. 여기는 이제 예. 그 몬순지대니까 바람 타고 이렇게 쭉 네. 갔다가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 기다리면 다시 이쪽 방향으로 오는 그런 쪽이니까. 어쨌든 뭐 땅 근처로 좀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인도는 나오니까. 그렇죠. 네, 예. 아주 뭐 먼 바다로 안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제 여기저기 황량하다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예전에는 되게 많은 교육이 일어났던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언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 스웨즈 요 지역은 옛날서부터 사람들이 여기 좀만 뚫으면은 바로 지중해로 갈 것 같은데
그 생각 많이 하셨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기원 후 한 100년 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 좀 지난 그 시절에 첫 번째 운하를 살짝 팠었어요 한번. 그때부터. 예. 그러다가 이제 퇴적 때문에 이제 버려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800년쯤에 다시 이제 이 지역을 한번 파볼까 하고 이제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중동 사람들 위주로 논의가 되다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 계획들을 이제 보고 특히 나폴레옹이 이 지역에 왔을 때 그런 이제 문헌들을 다 보고 본인도 가서 답사를 해보고 야 여기 파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결국 1869년에 이제 레셉스가 이제 프랑스 사람 레셉스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개통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네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운하 만들기 좋은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보면은 이제 항구 중에 이제 요 지금 아덴이라고 써 있는 요 글자 위쪽에 네. 보면은 조그만한 항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 커피로 유명한 옛날에는 유명했던 네. 모카. 모카. 예. 아 모카가 여기에요. 네, 우리가 카페 모카 뭐 커피 뭐 네네네네네. 드실래요? 그러면은 간혹 약간 난 좀 달달한 느낌 나는 코코아가 좀 섞인 듯한 초콜릿 향이 나는 뭐 이런 커피 마시고 싶어 그러면 카페 모카 주세요 그러는데 네네. 그 모카가 이 지금 예멘에 있고 지금 홍해 접한 여기쯤에 있는 지명이에요. 지명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이제 알 모카라는 네. 이제 항구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위치로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여기 에티오피아잖아요. 네. 에티오피아가 원래 커피 원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커피가 처음으로 이 지금의 중동 지역, 아랍 지역으로 넘어간 경로가 요 지금 모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원래 야생으로 막 네. 커피들이 재배가 됐는데 이게 이제 모카까지 넘어오니까 예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키워볼 만하네 싶었는데 기후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멘에서부터 커피를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요 홍해 주변 지역에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일 큰 항구 중에 하나였던 모카에 왔던 서양인들이 16세기부터 와가지고 이 스디슨 논문 도대체 뭐냐.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론 이제 여기 말고 저 비엔나에서 들어간 커피도 있고 여러 네. 경로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들어간 커피도 이제 한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나왔던 품종이 약간 이제 초콜릿 향이 강한. 예.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카페 모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카 커피, 모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런 향이 나는 품종 네. 또는 그런 맛 자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이제 모카라고 그러죠. 그 진짜 커피 건너가기는 참 쉽겠네요. 뭐 배만 금방 좀만 타고 가면.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예멘은 이제 내전 때문에 사실 커피 뭐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아주 독특한 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도 애써 구해서 네.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맛이 되게 독특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홍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핫 플레이스, 핫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 사실 요즘에 이제 이 홍해 같은 경우가 고민이 뭐냐면은 옆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물이 필요로 하는데 물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바닷물을 가지고 민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수 담수화. 네, 해수 담수화를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해수 담수화한다 그러면은 바닷물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네. 물 쫙 뽑아들이고 그럼 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소금. 그럼 소금은 어디 리어카에 실어서 저쪽에다 확 갖다 버리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담수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끓이긴 보통은 끓여서 옛날에는 쭉 끓여서 이거를 이제 다단 증류라고 그러죠. 이제 한 번만 끓이면 여기 여전히 염분들이 있으니까 두 번, 세 번씩 연속적으로 계속 끓여가지고 너무 그건 비효율적 아니에요? 아유 뭐가 겁납니까? 그냥 땅 파면은 속이 나오는데 그냥 그거 태워서 끓이면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 그래서 원래 사우디 쪽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어요. 증류를 많이 하다가 이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역삼투압 방식. 미세한 막 이제를 둬가지고 그래서 멤브레인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게 그러면 물 전부를 다 담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100이라는 물을 내가 쫙 빨아들이면 그 중에서 한 30에서 40 정도만 담수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짜지겠죠. 엄청 짜지겠죠. 그렇죠. 그 물은 다시 바다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더 짜지는구나. 네, 더 짜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제 걸프, 이쪽 지역, 그다음에 홍해, 요런 지역들이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담수화 플랜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보는데 점점 짜진다. 근데 그나마 이 홍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년이면 그래도 이 전체 물이 한 번씩 바뀌니까. 네, 바뀔 수 있으니까 좀 나은데 이쪽
그 페르시아만 걸프라고 부르는 저 이제 한쪽이 완전 막혀 있고. 요쪽 지역은 이제 유통이 훨씬 느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더 급하게 짜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이 열대 지방에 있는 이제 바다다 보니까 네. 이쁘긴 한데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좀 이제 안고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차라리 저 인도양 쪽으로 뚫려 있으면 저기서 그냥 사우디가 만약에 네. 담수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그렇죠. 같긴 한데. 이쪽 지금 뭐 예멘이라든지 오만까지 네. 영토라고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이쪽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네. 되고요. 앞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세계에서 석유가 많이 지나가는 지역들을 보면은 매일 100만 단위로 돼 있죠. 한 2천만 배럴 정도가 요 호르무즈 해역. 그다음에 1,600만 배럴이 우리 말라카 해역. 어마어마한 네, 양이 네, 이제 네.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바벨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홍해 남쪽에 있는 해협이 한 480만 배럴 정도가 요 수에즈 운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유의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는 게 미국이야 사실 뭐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워낙 많고. 먼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안 가죠. 러시아도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유조선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아시아 쪽이 아시아 워낙 쪽으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많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라카협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제일 영향 많이 받아. 우리는 이제 뭐든지 영향을 다 많이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글로벌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모르고도 살 수 있는 미국이 아니에요. 갑갑하죠.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홍해 이야기 좀 전해드렸고요. 아마 홍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뭔가 일이 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예. 좀 안 좋지만 하여튼 계속 좀 들고는 있습니다. 사관 빨리 좀 좋아져야 저도 네. 이제 이 지역에 가서 한번 다이빙 해보는 게 소원인데. 그러세요? 꼭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 이런 생각이 예쁘긴 요즘 많이 진짜 들어요. 예쁘네요. 그러니까 예쁜 네. 지역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은 홍해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전 세계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